자, 이어서 이제 물권에 들어가겠습니다. 물권이 양이 많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려운 판례가 좀 더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습상 물권 아닌 걸 외우겠습니다. 뭐 법자를 생략해도 되죠. 먼저 여기 아예 관습법 써있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다음 분명규칙이 있고 동산양수담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해요. 관분양 외우세요.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한다. 관분양 외우시고, 이거 세 가지가 관습상 물권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다 아니다면 맞습니다. 세 가지만 딱 외우세요. 나머지 다 아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판례할 때 물권이 아닌 건, 그러니까 관습상 물권까지 포함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자, 관분양 외워요.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 아닙니다. 아까 분명기권 나왔죠? 사도통행권은 물권 아니에요. 근린공원권 아닙니다. 이건 관습 써있죠. 그래서 그걸 빼면 기억, 디귿, 리을, 그러니까 관분양 빼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 자, 농작물은 우리 판례가 수목이 아니라 건축물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농작물 많은 부자였죠. 지금 건물이 많은 부자죠. 농작물은 법적 성질을 건축물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건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 을이 무단 신축하면 이 불법 건물이죠. 그럼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자는 불법으로 지어도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 취득합니다. 물론 갑에게 철거당하겠죠. 철거되기 전까지 을소유입니다. 이걸 병에게 팔면, 자, 매수인 병, 이 법률행위는 등기해야만 물권 취득합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이 미등기라서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물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갑소유 토지의 벼입니다. 벼 잘 보여요? 벼. 예, 을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면 이 공시 방법 없이, 여기 공시 없이죠. 여기도 공시 없이, 명인 방법 없이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이걸 병에게 매매하면 매수인은 공시 방법 갖춰야 돼요. 이렇게 공시 없으면 물권 취득 못하죠. 여기도 공시 없으면 취득 못한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거네요. 1번, 항상 이제 물권적 초음권이 나오는데, 물권적 초음권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한 게 물권적 초음권입니다. 1번, 불법 점유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에서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럼 점유를 넘겼으니까 현재 침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현재 침해자가 아니니까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적법한 경작권 없이, 즉 불법 무단으로 타인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의 성속에서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 소유, 아까 명인바보 없이 경작자 을소유였죠. 3번과 비교하세요. 2번, 3번 묶으셔야 하고, 자, 3번 비교. 3번, 갑이 임차한 을토지에서 경작한 쪽파가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럼 이제 병은 매수인이라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병의 명의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틀렸죠. 갖추어야 쪽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매수인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하면 항상 현재를 꼭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4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죠.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물청에 기한 방해 폐제,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옛날 소유자고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5번,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라도 매수하면 등기해야만 물권 취득합니다. 다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맞습니다. 그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없어 맞아요. 관분양 아니니까. 그래서 매수 법률행위죠.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 절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 이제 물권적 초음권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데 항상 이건 현재를 꼭 들으세요. 행사자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럼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얘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했다 말 없죠. 안 한 거예요.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그 다음 자, 갑소유 토지에 우리 불법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죠. 그럼 갑이 현재 토지 소유자로서 물권적 초음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이제 누가 토지 물권자입니까? 아까 얘가 전 소유자고 이제 병이 현재 물권자죠. 그럼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철거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넘어왔죠? 물청도 이리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현재 물권자인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항상 현재 잘 대비하세요. 이걸 이제 물권이 병한테 이전하거나 소멸하면 물청도 함께 이전 소멸합니다. 이걸 제가 줄여서 물청 그래 물청. 물청이보다 물권적 청구권. 난 비교할게. 다시 갑소유 토지에 우리 무단 신축하면 건물은 을소유인데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갑이 야 소유권은 내가 갖고 너가 철거 초음권 물권적 청구권만 병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됩니다. 물권이 여기에 있으면 물청도 거기 있어야 돼요. 물권은 내가 갖고 물청만 양도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그건 현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그 물권이 있는 자에게 있어야 돼요. 두 개 잘 배가세요. 현재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불법 건물이 있다면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철거 청구할 것인가? 철거 청구 상대방입니다. 그럼 원칙은 건물 소유자, 당신 건물 당신이 철거해라고 네 거 철거해, 네 거 치워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아니죠? 네 거 아니잖아. 그래서 네가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병에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 여전히 을이 소유자죠.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을에게 네 거 철거해라고 네 거 치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교할게. 갑소유 토지에 다시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등기 안 했어요. 이걸 병이 이번에 매매했네요. 그럼 을이 미등기라서 병도 등기 안 합니다. 그럼 법률행위인데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을소유, 건물은 을소유예요. 근데 병이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누구 소유? 을소유. 그럼 이때 누구에게 철거 청구할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원칙대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라 그러면 갑은 철거 못합니다. 여기는 을이 임대차 있잖아요. 을이 이 동네에 머물러 있어 여기. 근데 여기는 돈 받고 팔았죠. 그럼 을은 이 동네에 절대 안 나타납니다. 앞으로. 여기는 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 갑은 평생 을 못 잡습니다. 을은 돈 받고 이미 중국으로 갔어요. 이때는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근데 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돈 주고 샀으니까 이자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랍니다. 이때는 이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지만 네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면 시험에 빨리 풀립니다. 네 거 치워 예외적으로 대신 치워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말이 되잖아요. 비교합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다시 을이 불법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이 건물 을이 점유합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줘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번엔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누구 소유죠?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이건 못합니다. 토지는 갑소유니까 갑이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돌려줘 할 수 있지만 건물은 을소유죠.
자기 건물 자기 점인데 그럼 우리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안 돼요. 그래서 네 거에서 나가 못한다. 우리 거거든. 근데 비교할게.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 신축했죠? 등기 없이 졸소인데 이걸 평익이 임대차에서 현재 병의점이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을에게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건물이 주택으로서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부호법상 대항력을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못 나가 그랬어요. 그럼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대항력은 누구한테 행사하죠? 이 주택이 정연타 팔렸을 때 그 신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거죠. 이 주택은 애초부터 불법 건물이라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철거당해야 돼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임대차가 아니라 병이 전세권자여도 어쨌든 둘 다 대항력 있잖아요. 그래도 토지 소유자에겐 대항할 수 없어요. 이 건물 애초부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을은 안 나가는데 왜 나만 나가야 돼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야,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네 거 아니지? 나가. 을은 네 거라 안 나가는 거야. 네 거 아니지? 네, 나가. 그래서 네 거 아니니까 나가면 나가는 겁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자 항상 물청하면 현재를 꼭 떠올라야 돼요. 현재. 그래서 물청하면 항상 현재, 시가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물청이란 현재 물건이 방해당하거나 현재 침해당할 때 그걸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방해가 종료가 돼서 이제 방해 제거 비용이라든가 결과를 제거한다. 이건 현재가 아니고 그 이유죠. 이건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 유리 테이블인데 이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2천만 원 아주 비쌉니다. 2천만 원짜리 유리판에 누가 내 허락 없이 아주 무겁고 아주 더러운 짐을 올려놨어요. 그럼 유리판 깨지면 안 되겠죠. 유리판 깨지기 전에 치호가 물청이에요. 현재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 치호가 물권적 청구입니다. 안 치우다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버렸네.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치호 의미가 있나요? 이제 그 결과적거나 돈 받아야겠죠.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깨지기 전에 치호가 물청이에요. 깨져버리면 이제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물청 기술점 판례와 일치하는 거죠. 1번 건물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라도 그러니까 사선 끄면 매수했는데 등기 안 했죠. 그럼 물권자 현재 물권자 아니죠. 물권자 아니라 제일 끝에 소유권에게 명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항상 현재를 잘 대비하세요. 2번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한 경우에 누구에게 철거 청구하죠? 네 거 치워.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임차한 자? 네 거 아니지. 임차한 자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네 거 치워. 3번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매수했잖아요. 여기서 임대가 아니라 매수해서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 명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뭐 여기까지 사선 끄면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지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있다 했죠. 대신 치워. 소유자이지만 처분권자니까 대신 치워. 그러니까 2번이 네 거 치워 하는 것이고 3번이 대신 치워 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점유, 누가 점유해요? 을이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 그럼 네 거에서 나가 못하죠? 갑은 을에게 그 건물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5번 건물 전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건물, 즉 불법 건물, 무단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자신 토지 소유권에게서 건물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 철거 및 그 대지 인도를 청구하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서 그 건물 점유자 임차인에게 대해서 건물로부터
퇴거나 퇴출 청구할 수 이게 맞았죠. 네 거 아니니까 임차인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물권 설명 옳은 거죠? 자, 소유자는 물청에 의해서 방해제거 자 비용 더 넣으셔봐요. 방위방 비용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다 들렸죠? 아까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비용은 뭘로 청구해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요. 물청이 아닙니다. 2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그러니까 방해 제거죠.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람은 현재 맞아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 현재를 맞습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틀렸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개념을 빼야 되죠. 손해개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해는 손해배상 영역이에요. 물청이 아니다. 현재 이건 맞았지만 이 손해가 틀렸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는 맞아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 맞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제거가 틀렸죠.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이었죠. 항상 현재 기억하세요. 4번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관념적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방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념적 방해 가능성이 어머 위험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 위험한데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막 땅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런 때 예방 청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머 위험해 그건 아닙니다. 밑에 써놔요. 어머 위험해 아니다. 다음 5번 토지 일부에 용의물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이나 소유권은 전부에만 나오니까 설정할 수 없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항상 물청은 현재 잘 기억하세요. 다시 물청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겁니까? 기억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 걸리지 않죠. 니은 미등기 무거우물의 양수인 여기까지. 양수인이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죠.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죠? 따라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다.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현재 물권자 아닙니다. 디귿 소유자는 자 허무인은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어요. 뭐 ET가 존재한 적 없죠. 근데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할 사람이 허무인이라 지구상에 없어요. 다시 허무인 등기 무효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청구할 허무인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럼 누구에게 말소해야 되죠? 그자 명의로 등기한 자. 그래서 그 허무인 명의로 등기 행위자 맞습니다. 등기는 행위자 그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그 인간을 잡아서 말소 청구해야겠죠. 왜냐하면 등기 명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음 리을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럼 더 이상 물권이 없죠. 물권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상실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가 물청이죠. 물청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청을 구할 수 없다.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은 이걸 그냥 손해배상 청구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랍니다. 그냥 손해배상으로 바꿔 됩니다. 이걸 행사할 수 없다고 왔는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원래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보세요. 원래 이게 390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라 원래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미 성립된 법률경계가 있어야 돼요. 다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 있나요? 소유권을 상실해서 물권도 없죠. 물청도 없죠. 그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가 없어요. 없으니까 전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이걸 청구하려면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법률관계 있어야 돼요.
내 소유권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기억 리을 1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판례는 정의해 놓고 중요합니다. 시험뿐만 아니어도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민법의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먼저 등기를 요하는 게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게 첫째 법률행위 186조. 그럼 법률행위는 내 의사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죠. 그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하는 법률행위가 매매교환증여입니다. 매들은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186조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다음 물권 중에 제한물권 있죠. 그래서 설정취득은 둘이 원해서 법률행위죠. 이연양도 법률행위 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취득할 때 설정, 이전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임을 분할할 때 협의 분할한다. 협의가 둘이 원해서 한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된다.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갔는데 공임을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했다. 그러니까 조정이 성립된 거예요.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래서 다 등기해야 된다. 다음 여기 잡으세요. 이행 판결은 뭘 이행하라는 거죠? 이행 판결은 뭘 이행해요? 너희들한 그 행동, 너희들한 법률행위, 그 매매기와 같은 그 행동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당신들이 한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요. 물권 포기한다. 포기는 내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공의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법률행위입니다. 내 의사에 따라 했죠? 다 등기해야 된다. 다음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187조에서 자 상속 개시일 소유권 취득하죠. 같은 말이 피상속인 사망일 공용지구 수용 개시일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행 판결 등기하라 그랬죠. 확인 판결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만 이 187조 이거 다 등기해야 돼요. 형성 판결만 187조 등기 없이 유일한 게 공임을 분할 판결이죠. 경매는 매각된 완납 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처분이 양도 법률행위죠. 양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 내야 등기해 주니까 세금 내고 등기하고 팔란 겁니다. 그래서 취득은 등기 없이 양도는 나중에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많아요. 먼저 건물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에요. 이 법정이 많이 나오죠. 전세권 법정 갱신이나 법정 취득 이거 취득은 등기 없이 또 법정 취득 등기 없이 법정은차 취득은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취득은 등기 없이. 다음 용익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다음 피다본체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다음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다음 나가리가 있는데 나가리가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없어졌다가 제가 나가리 한 겁니다. 계약이 깨졌다. 즉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요건이 성취 나가리 되면 등기 없이 여기도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이고토기가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합니까? 이 지분 취득은 등기 없이.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다음 요역지 소유권 넘어가면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따라갑니다. 다음 분묘는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분묘기지권 애초에 등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텐데 분묘기지권은 너무나 당연해서 암기법에 뺐어요. 여기까지 외우면 돼.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이제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되죠.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하네요.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어떻게 한다? 국가한테 혼나고 혼난다. 혼나고 어떻게 혼나냐면 자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해 보세요. 최대한 빨리 발음. 구분 소유권, 구속, 이렇게 구속. 그리고 구속 대치입니다. 다시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건너요? 구속 대치. 다시 신법 기피하면 혼나고 구속 대치. 노래 해볼게요. 자,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 대치. 다시 시작.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 대치 합니다. 그 중에 이 기피 혼나 빨강색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에요.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 대치 합니다. 이 노래가 꼭 동의 같죠? 그래서 요즘 영탁이 잘 나가잖아요. 자, 영탁 버전으로 이거 암기법 해볼게요. 영탁 버전. 잘 보세요. 영탁 버전. 자,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마지막에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하시면 돼요. 아, 훌륭하죠? 박수. 여보세요 꼭. 여기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민법에서. 자, 이제 아주 어렵고 아주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은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처벌할 때 등기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어요. 성립 이후입니다. 자, 그럼 갑소유 토지 을건물이 있는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우리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등기 없이.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 없이 취득했죠. 자, 첫 번째 여기서 토지가 넘어간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등기 없이. 그럼 등기 없이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밑에 세 개는 건물이 넘어가요. 건물이 이전되면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도 같이 이전됩니다. 여기 이제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전하는 원인이 법률행위 양도라면 이제 등기해야 되고, 경매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 없이, 그리고 건물과 법정지상권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요. 근데 2, 3, 4는 지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 살펴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다시 을이 법지가 취득했죠. 첫 번째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등기 없이 법지를 성립했는데,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갑이평에게 토지를 팔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자, 토지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그럼 시간순. 이 병 등기보다 법정지상권이 등기 없이 먼저 성립했죠. 여전히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현재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건물을 양도합니다. 그럼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 양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은 건물과 법지 다 취득합니다. 그럼 자, 잘 보세요. 그럼 건물 소유권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양도가 매매라 등기해야 된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잘 보세요. 아까 187조에서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이게 처분이 양도 법률행위죠. 처분할 때 등기하라 그랬어요. 등기해야 된다. 취득할 때만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처분할 때 등기해야 돼요. 다시 을에게 다시 건물과 법지가 있는데, 이번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것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했네요. 병이 경락받으면 병은 건물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왜 그래요? 저당권이 다 미쳤으니까. 그럼 이 건물은 다 취득 원인이 경매라 이제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건물 소유권 물권, 지상권 물권, 취득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그럼 등기 없이 네 글자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 뭐 등기무? 뭐 전현무예요? 등기무가 아니라 당연히 취득한다. 다음 네 번째는 외우셔야 돼. 이건 논리가 없습니다. 자, 을에게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을이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해서 그래요. 거꾸로 지상권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두 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관시합니다. 자, 결론. 여긴 지상권이 이전돼 있으니까 지상권이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여긴 지상권이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넘어간 원인이 법률행위 양도라면 등기가 되고 넘어간 원인이 법률 규정이면 등기 없이 그리고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번은 지상권이 안 넘어가요. 2, 3, 4가 넘어가는 거죠.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로 갑니다. 등기 설명 옳은 거죠. 1번.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는 등기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때 틀렸죠.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등기 없이. 1번이 정답이 옳은 거라. 3번. PP. 아까 기피혼나 말소등기 없이. 피담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등기가 있어야 틀렸죠. 아까 기피혼나 말소등기 없이. 4번 민사집행원상 경매매수인은 등기야 틀려 등기 없이 취득한다. 5번 법률행위 나온 순간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다시 법률행위 나온 순간 죽어도 등기해야 돼. 등기. 예외가 없다 그랬죠. 5번 법률행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이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1번이 정답이었죠. 2번 물권 변동 옳은 겁니다. 1번 건물 아까 신법 기피였나? 신초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죠. 2번 채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럼 무효죠. 무효. 말소 등기 없이 무효. 신법기 PP. 말소 등기 경로되기 전에 걔도 무효예요. 무효니까 0이죠. 0. 무효. 피담보 채권의 전보명령, 법원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이 저당권이 무효죠. 0. 무효죠. 0. 이전 받으면 너도 0 무효. 절대적 무효. 무효니까 너도 0 절대적 무효. 등기 경험한 자는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니까 너도 무효. 절대적 무효. 3번. 민법 267조는 공여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포기는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된다. 상속인을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별을 계산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예요.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 없이 들렸죠.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포기가 법률행위. 4번 존속기가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아까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가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았죠. 4번이 정답. 5번 합의 지분 포기 동그라미 포기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틀렸죠. 포기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된다. 정답이 4번입니다. 3번 물권 변동 옳은 겁니까? 1번 해제 조건 또 넘쳐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었다면 그 조건이 성취 동그라미.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그럼 효력 소멸 조건이라 이게 아까 나가리 원인행위가 실효 나가리 됐다. 그러면 말소 등기 하이야 틀렸죠. 그러니까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한다. 2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즉시가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3번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서지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법정 지상권이 넘어갔습니까? 토지가 넘어갔습니까? 토지가 넘어갔죠. 그럼 법정 지상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나 또는 그 자리로부터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 4번 건물에 대한 전용권이 법정 등기 없이 법정 행시된 경우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 없이. 4번 채무자가 이행기에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보 채무 전멸 편지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 이게 맞았죠?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자, 등기가 있어야 이건 그 법률행위와 취득시 두 개입니다. 1번 상속은 등기 없이, 2번 혼동 등기 없이, 3번 신법기피 혼납 공유무분 등기 없이.
다음 합의 이게 정답, 합의가 정답이네요. 합의가 둘이 원했다 법률행위 4번이 정답이고 여기 구분 소유권, 구속 등기 없이 안기법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 등기 설명 옳은 겁니까? 자,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은 등기해야 되죠. 법정 이상권자가 재산 건물을 제3자 양도한다. 그럼 법률행위죠? 그럼 당연히 틀렸죠. 등기해야 된다. 이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죠. 아까 신법기기 건너고 구속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서는 등기해야 되죠? 정답. 아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된다. 4번 법정 등기 없이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재산권 성립한 경우 그러면 법정은 성립할 때는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네요. 경매되면 경락이는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 없이인가 이게 두 개 틀렸죠. 이쪽이 등기해야 되고 양도니까 이쪽은 경매라 등기 없이 또는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등기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적법하게 매수 동그라미 매수. 그럼 매수인에게 등기가 와야 돼요. 다시 매수인에게 등기 와야 됩니다.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 동그라미 위조된 서류에 경로되었더라도 그 등기 유효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위조 등기가 왜 무효죠? 위조 등기가 무효인 이유는 적법하게 매매 같은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다시 위조 등기가 왜 무효예요? 이런 매매 같은 적법한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예요. 여기는 적법하게 매수했으니까 매수인에게 등기가 와야 돼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러면 위조했더라도 유효입니다. 위조로 처벌받겠지만 어차피 의뢰인을 등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원인이 아주 적법해도 원인이 아주 잘못해도 등기는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2번 분묘기유권 취득 등기하지 않았죠? 3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사선을 끊어요. 다음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 나가리한 경우 을은 말소 등기 없이 맞았죠.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복귀한다. 맞았습니다. 나가리 원인에게 시효. 4번 무거금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원시 취득하지만 맞았죠? 이를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되죠. 양도하는 경우 등기 없이 임대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맞았네요. 등기해야 된다. 5번 공유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각각 공유자에게 기소시키려는 하는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럼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한 거죠. 그럼 등기해야 됩니다. 했다면 그 조정이 성립할 때 틀렸어요. 등기한 때 물권 변동률이 발생한다.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제 미등기 매수인 잡으세요. 등기 안 했으니까 절대 소유자 아니다. 물권자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등기 없이 일단 그리고 돈 주고 점유를 받았네요. 그래도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근데 돈 주고 점유를 받았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물권자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게 소멸시 걸릴까요? 매수인은 점유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또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주고 등기 안 합니까? 이건 해방 직후에 을이란 농부가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다 해서 이거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자들을 부합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50년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우리 다시 병한테 팝니다. 그럼 병이라고 뭐 등기 뭔지 알겠어요? 등기 모릅니다. 근데 병이 농사는 지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점유하니까 소멸시 안 걸렸는데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키는 바람에 이제 우리 점유를 상실했네요. 그러면 이때부터 의뢰 등기초용권 소멸시 진행할 것인가?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때부터 소멸시가 진행해서 10년 지나서 이게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병이 의뢰대위에서 등기총괄을 썼습니다. 따라서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부하해서 직접 점유하고 안 걸리고 점유를 승계시켜도 안 걸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 갑소유 부동산을 의뢰에게 매매했는데 의리 등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의리 돈 주고 점유를 받았네요. 그럼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이 점유는 불법 점유이 아니죠. 정당한 점유 사용권 있는 겁니다. 근데 갑이 자기가 아직도 소유자라고 내 물건 돌려줘 라고 물권 요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점유라 오히려 갑이 등기 넘겨주고 갑이 사라져야겠죠. 못합니다. 한 명 더 나와요. 우리 병에게 이제 매매했거나 임대차에서 매매했더라도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 아니죠. 근데 점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갑이 소유자네요. 그럼 소유자가 병에게 나가라고 물청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못합니다. 병은 소유자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를 적법하게 승계받았으니까 얘도 정당한 점유 사용권에 있어서 못합니다. 부당이득하는 정도 못해요. 불법 점유 아니니까 돈 주고 받았잖아요. 과실치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갑만 등기해주고 갑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 갑이 막 소란 피울 게 아니에요. 못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의리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았대요. 뭐 당연하죠. 등기했으면 시험에 낼 게 없죠. 아까 이게 미등기 매수인 의리입니다. 자, 1번 의르갑에 대한 소유권 예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지만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 걸리지 않는다. 2번 의리 위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 의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 틀렸죠? 이게 정답이고. 3번 갑은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을이든 병이든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다음 그 토지 점유 사용에 대해 부당이 없다 해서 맞았네요. 다 없다. 4번 마찬가지죠. 을로부터 위토지 임차한 정 얘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없다.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등기를 경로했는데 등기 취소되겠죠? 매매계획 취소 나가리 취소된 경우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다 물청이에요. 물권 청구권. 여보세요? 말소 청구가 미음 치읓 여기도 물권 청구권 미음 치읓 맞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는 99% 물권역 청구권입니다. 예, 정답은 2번에 나왔었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등기 설명 틀린 거죠.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입니다.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그 등기 유효입니다. 유효. 써요 유효. 원인 없이 말소라 쓰고 유효라 읽는다. 유효. 등기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말소된 경우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유효 맞아요. 그 다음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유효라고 썼잖아요. 전이라도 유효니까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 권리자로 추정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등기 살아있으니까 추정된다. 그래서 이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쳐요.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유효 살아있네. 말소였다 하더라도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 손해를 입게 된 건 아니다. 맞았죠? 유효니까 상실 안 됐잖아요. 상실 안 됐다. 맞습니다. 맞았다. 유효. 자, 3번.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가로쳐 보세요. 자, 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 괄호 맞습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청구하는 거죠. 4번. 자, 가로쳐 보세요. 첫 번째 가로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로치시고, 자, 두 번째 가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 가로쳐요. 두 가지 성질이 똑같죠. 둘 다 모두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가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물청으로 똑같죠. 맞습니다. 5번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한을은 그럼 자 매수한을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아니라 채권적?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채권자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점유 추정료 200조 인정되지 않죠. 동산이 인정되는 거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에 추정이 있는 거죠. 2번 신축 건물 보조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미리 했네요.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됐네요. 이때는 그 등기를 이제부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완성됐으니까. 2번이 정답. 3번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약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등기 공무원이 전세권 등기했죠. 그럼 일단 공무원이 했으니까 유효라고 추정됩니다. 그렇고 4번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하지만 여기처럼 무효인 중복 등기가 이중 보조 등기 그걸 근거로는 할 수 없습니다. 5번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동그라칩니다. 등기부가 멸실 동그라미 등기가 멸실 쓰세요. 유효 멸실 회복하면 되죠. 그러니까 멸실 안 된 거와 똑같아요. 유효 아까 원인 없이 말소 유효 등기부 멸실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권면 효력이 상실 틀렸죠. 유효니까 상실되지 않는다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자 등기 추정을 할 텐데 자 소유권 등기는 이전 등기와 보전 등기 두 개 잘 나누세요. 다시 소유권 등기는 이전 등기와 보전 등기 두 개를 명확히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전 등기는 자, 등기 이전 등기 말하죠. 등기부의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나요? 허무히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는데 그자가 등기합니까? 이자들 명의로 된 건 당연히 무효고 추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등기만 기재된 게 추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으면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어 을 매매 돈 주고 샀겠지 등기 원인 적법한 절차 다 추정됩니다. 근데 갑이 그래요. 갑이 야 너 등기 무효지 라고 을은 나 유효인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조건 갑이에요. 을은 입증 책임 없어요. 현재 등기 명의는 입증 책임 없습니다. 갑이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다투는 측. 그럼 갑은 전소유자죠. 그래서 전소유자에게도 등기 추정력 원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을 뭘 한다고요? 전소유자. 그럼 전소유자 네 글자죠. 전소유자 네 글자. 이걸 7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7글자로 전소유자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변동 당사자랍니다. 7글자로. 그럼 한 글자로 뭐라 해요? 한 글자? 한 글자로 갑 그래요. 갑. 그래서 전소유자에게 추정력 인정된다. 자, 근데 이게 갑남이고 을려라 해보세요. 갑남 을려. 갑남이 을려를 쫓아다니면서
야, 너 무효지? 너 무효잖아. 계속 막 쫓아다녀.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오네. 우리 얼마나 쪽팔려요? 한마디 했어요. 야, 이상한 놈아. 예전엔 네가 나 좋아했잖아. 예전엔 네가 나 좋아할 때 사실 증여했잖아. 네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꾸민 거잖아. 넌 나 누구지 몰라? 내가 성형점 했다고 나 모르니?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과 다르게 주장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이 깨뜨려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정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한마디로 가짜라고 증명했대요. 그럼 이 증명은 갑이 했어요? 을이 했어요? 설마 을이 내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을까요? 갑이 증명한 거죠. 그럼 갑이 입증했네요. 이때는 을 추정력 깨집니다. 복밀된다. 갑이 입증했으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입 열면 안 깨진다. 무효 다투는 측이 증명해야 깨집니다. 누가 입증했는가, 누가 주장했는가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소유자가 등기한 게 아니라 제3자 처분행위가 개입돼서 제3자가 을에게 등기해 줬대요. 그럼 자, 등기 공모는 병이 신청한 등기를 왜 해줄까요? 소유자도 아닌데. 병은 분명히 가부 대리라는 대리권 증명 문서를 등기관에 제출하니까 해줬을 겁니다. 라고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된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옳은 겁니까? 1번. 종전건물 등기를 신축건물 등기 유용할 수 없다. 표제 부용 안 되죠? 자, 2번은 불법 말소가 나왔는데 경매가 훨씬 중요하죠. 경매가 보이면 저당권을 다 지워야 돼요. 경매에서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 경매는 2번에 저당권 다 지워요. 다 지우고 이거 지워요. 지웠으니까 회복될 수 없다죠. 없어졌으니까 회복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 그러면 저당권 다 지우고 시작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도전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가짜라고 증명했죠. 그때는 추정력 깨진다 했죠? 깨진다. 전 소유자가 증명했으니까. 자, 4번, 5번 두 개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사 등등에 나왔습니다. 법무사 같은데. 자, 그럼 아까 등기가 말소됐을 때 누구에게 말소 회복 청구하죠? 아까 말소당의 소유자 가르쳤잖아요. 다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누구에게 말소 회복 청구해요?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후가 아니라 말소 당시로 이거 다 풉니다. 자, 4번. 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초음권 보존을 위해 경로된 을명의 가등기가 동원아 칩니다. 가로 쳐보세요. 가로. 원인 없이 말소 가로. 원인 없이 말소 가로. 그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다시 여기까지 말소했으니까 여기까지.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그럼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소된 후 병은 말소 후예요. 병이 소유권 등기 경락이유라면 그럼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병은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하는데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해요. 근데 병이 현재 소유자이니까 병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을명의 가등기가 경로된 갑 부동산을 병이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후 을의 가등기가 동원하십니다. 불법 말소 동그라미. 그럼 말소 회복, 지금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지금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 병이죠, 병.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병이 등기죠, 병. 그럼 병을 상대로 말소 회복 청구해야 돼요.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을은 갑 틀렸죠? 병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말소 당시 소유자만 찾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10분 쉬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